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따라잡기 문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죠. 다음 지상 및 그림을 첨지해서 상품 판매라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판매 내역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짜잔하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시킬 거죠. 이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아버리고요. 자, 우리가 상품 판매라는 이 폼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그렇게 인쇄되게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요. 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로로 할래, 세로로 할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소매전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소매전명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지정하래요.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래요. 그리고 본문에 들어있는 txt 소매전명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를 그룹 머리글로 이동시켜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우리 얘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소매전명이 지금처럼 본문이랑 똑같은 영역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왜? 지금 우리 거는 소매전명이 본문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보면은 얘가 따로 있죠. 소매전명이 따로 있고 본문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전명을 구름 머리글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를 봤을 때 구름 머리글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소매전명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룹 설정할 때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죠. 얘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을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룹 추가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매전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전명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름차 순해라 내림차 순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 오름차 순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룹 바닥글을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가 소매전명으로 그룹화를 시키니까 소매전명 머리글은 생성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자동으로 되는데 그룹 바닥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룹 바닥글을 이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요. 자세히라는 거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바닥글 구역 표시로 우리가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매전명 바닥글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있는 txt 소매전명이라는 그 텍스트 상자를 구름 머리글로 이동을 시켜서 그림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본문에 들어있는 이 소매전명이라는 이 컨트롤 있죠. 여기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txt 소매전명이 맞죠. 이렇게 이제 컨트롤 얘가 맞나 안 맞나 일단 확인 먼저 해주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매전명 머리글 이 영역으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공백이 많으니까 이 본문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하고 조금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 시킨 건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룹화도 다 시켰으니까 요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요 창 있죠. 요 창은 X 버튼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X 버튼이요.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문제처럼 이렇게 소매전명이 이제 그룹 머리글로 올라갔고 그리고 본문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 구역에 보게 되면 txt 순번이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에는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순번이 지금 얘인 것 같아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txt 순번이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좀 한번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봤더니 순번이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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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순번 만들라는 게 여기에 1번 첫 번째 데이터가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고 그렇게 이제 번호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상 전자 거 있죠? 여기도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그렇게 이제 붙이라는 겁니다. 왜? 문제에서 그룹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먼저 닫아주고요. 여기 순번이라는 컨트롤 있죠?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란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 있죠? 우리가 이제 1년 번호로 그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1년 번호를 나타낼 때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하고 1만 써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는하고 1만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누적합계라고 있거든요. 누적합계, 누적을 시킬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요 상태에서 지금 누적합계가 아니오로 돼 있죠. 누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적을 안 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인쇄 미리 보기를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그냥 1이라고 그렇게만 이제 표시가 돼요. 이거는 이제 누적합계가 아니오로 돼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누적합계에 가서 이거를 모두로 일단은 먼저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누적합계를 구해주는데 모두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누적합계를 구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는 1이라고만 썼어요. 그리고 누적합계를 모두로 설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그룹과는 관계없이 레코드마다 각각의 이제 레코드마다 1년 번호가 쫙 붙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누적합계를 모두로 이제 설정했을 때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이라고 써주고 누적합계를 모두로 설정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번호가 쫙 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룹별로 순번을 표시되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적합계를 모두가 아니라 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좀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봤더니 지금처럼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그룹이 바뀌니까 다시 1번부터 또 시작하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번호 형태로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 뭘 쓴다? 는 1이라고 쓰더라. 그리고 누적합계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그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별로 이제 1년 번호가 붙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번호가 쫙 붙더라. 그렇게 해서 1년 번호를 그룹별로 볼래, 전체 데이터로 볼래, 그거 이제 설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해서 모두를 선택했을 때, 그룹을 선택했을 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룹으로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면 이제 txt 판매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제목이 판매 금액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얘가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있는 txt 판매 금액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판매 금액 필드 값이 누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판매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나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봤더니 첫 번째 레코드는 4만원짜리다. 두 번째 레코드는 5만 1천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코드는 14만 7,9천원이다 해서 각각의 이제 판매 금액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누계라는 건 누적합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 금액이라는 요 컨트롤 더블 클릭해서 일단은 컨트롤의 이름이 맞나 먼저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누적합계만 우리가 이제 조절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 1년 번호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아요. 얘도 찍어보면 아니오가 있고 그룹이 있고 모두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각각 레코드마다 그 원래 판매 금액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일단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룹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그룹별로 이렇게 누적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이 판매금의 필드 값이 누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하려면 이 누적합계를 이제 모두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더니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누적 걷기가 구해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먼저 닫아버리고요. 속성 시트 요거 이제 창 닫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구역이 있대요. 페이지 바닥글 구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배경색을 노랑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페이지 바닥글에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제목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줘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 유형은 구역이다, 페이지 바닥글 구역이다 하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우리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게 배경색하고 배경 1로 지금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 있죠. 요 점점점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짜잔하고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경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 노란색으로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속성 시트장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보게 되면 텍스트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페이지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지금 얘가 언바운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제목이 총 판매 이윤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날짜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언바운드 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가 텍스트 날짜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앞에 거 요 컨트롤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제 tx 날짜 요 컨트롤이 맞죠? 여기에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쓰래요. 우리 날짜를 표시해주는 게 now가 있고 date가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둘 중에 날짜만 표시해주는 게 우리 date라는 그 함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now라는 함수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now를 쓰는 순간 틀린 거예요.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date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포맷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2020년 05월 29일 금요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컨트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서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데이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데이트라는 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포맷으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트 날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겠다.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형식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엑셀에서 쓰듯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연도 4글자로 표시할 거죠. 해서 YYYY 써주고 연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우리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월도 쓰고 나서 한 칸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쓰고 나서 또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뛰기까지 여기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연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우리 월을 대신해줄 게 M이니까 월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DD라고 쓰고 일이라고 쓰고요. 또 한 칸 띄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금요일을 하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A 해서 A를 4번 찍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뒤에 금요일이 아니라 그렇게만 금이라고 한 글자만 써져 있다면 A를 우리가 3번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 닫고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 포맷이라는 함수에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중간중간에 막 쌍따옴표가 막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이제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또 요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속성 시트장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컨트롤 원본에 작성한 게 지금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트라는 거 요 날짜에 해당하는 걸 출력을 하는데 포맷 형식을 지정해 주겠다. 그때 형식이 이렇게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만 썼습니다. 이렇게만 써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중간중간에 막 쌍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전체 페이지 수가 5페이지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라면 그때 지금처럼 2/5 2가 이제 현재 페이지고 뒤에 있는 5가 이제 전체 페이지죠. 해서 앞에다가 현재 페이지 찍어주고 슬래시 찍고 그리고 뒤에다가 전체 페이지 수 찍어라. 그렇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들이 들어있는데 요 컨트롤인 것 같죠? 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속성 시트장을 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할 때는 우리가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여기다가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컨트롤 원본을 찍어서 맨 뒤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점점점이 뜬다 그랬어요. 이 점점점을 누르면 식 작성기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세 군데 중에 편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컨트롤 원본에다 작성할게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현재 페이지 번호를 먼저 찍어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찍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슬래시 찍어야 되니까 쌍따옴표로 열어서 슬래시를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거 출력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뭐 출력하면 돼요?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컨트롤 원본에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페이지라고 쓰게 되면 현재 페이지 번호, 그리고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요. 현재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번호 출력하는데 그때 중간에다 뭘 이어서 출력해라. 슬래시라는 기호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직접 써도 되는 거고 컨트롤 원본에 써도 되는 거고 아까 식 작성기 거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작성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 속성 시트장은 닫아버리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내려가서 맨 밑에 보니까 전체 11페이지 중에 현재 1페이지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2페이지로 한번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2페이지로 이동했더니 전체 11페이지 중에 2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txt 총 판매 이윤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총 판매 이윤이라는 그 컨트롤과 레이블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총 판매 이윤이라고 레이블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뒤에 언바운드 된 거 보니까 얘가 txt 총 판매 이윤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소매점명 바닥글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옮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옮기자고요. 옮길 때 이 두 가지 컨트롤을 먼저 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눈금 자로 봤을 때 지금 이 영역에 있는 거죠.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이렇게 선택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소매점명 바닥글 그 영역에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옮기는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txt 총 판매 이윤이라는 그 컨트롤에는 우리 판매 이윤의 합계가 표시되게 해라. 그럼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합을 구할 때.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요 컨트롤 텍스트 상자 있죠. 요거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우리 데이터는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 있죠. 여기다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sum이라고 써서 엑셀처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얘는 이제 판매 이윤이라는 그 필드에 합계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필드명을 쓸 때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 써주면 되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판매 이윤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 썸 가로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썸이라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었죠. 썸 가로 여기서 닫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판매 이윤이라는 그 필드명을 썼기 때문에 이 필드명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8번 문제 다 풀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속성 시장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지금처럼 가남 거, 소매점명이 가남인 것들의 총 판매 이윤이 요만큼이래요. 그래서 판매 이윤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얘네들의 합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개성전자 하고 나왔죠. 개성전자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나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이윤이 계산이 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아이 거 이제 총 판매 이윤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니까 소매 전명 바닥글 이후에는 페이지가 바뀌어서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먼저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봤을 때 지금 우리 소매 전명 바닥글에 지금 우리 총 판매 이윤이 나타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소매 전명 바닥글까지 여기까지만 딱 출력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가 바뀌어서 인쇄되게 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페이지는 이제 가난 것만 표시가 되게, 그리고 2페이지에 이제 개성전자께 표시가 되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골드아이 거 있죠. 골드아이가 또 세 번째 페이지에, 길전자 거는 4페이지에, 녹도정보통신은 이제 5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소매전명 바닥글 그랬으니까 소매전명 바닥글이 이곳에 있죠. 자, 이곳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이요. 해서 소매전명 바닥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상을 보게 되면 그룹 바닥글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을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내가 클릭해 보게 되면 구역 전이라는 것도 있고 구역 후도 있고 구역 전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구역 전이라는 거는 선택 구역 전에 이제 페이지를 바꾸는 거고요. 구역 후라는 거는 선택 구역 다음에 페이지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전후라는 거는 우리 선택 구역 전, 후 모두 다 이제 페이지를 바꿔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소매전명 바닥글 이후에 페이지가 바뀌어서 인쇄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역 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상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아까는 여기에 우리 가남께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아래쪽에 이제 개성전자께 표시가 됐는데 없어졌어요. 해서 1페이지에 가남 것만 표시가 됐고요. 2페이지로 넘어갔더니 개성전자 거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면 골드 아이 거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이제 9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이요. 보고서 머리글이다. 그럼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보고서 머리글에 보게 되면 제목 레이블이 있대요. 이 제목 레이블이 우리 판매 내역 조회라고 여기 써져 있는 이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을 우리 페이지 머리글로 이동을 시키대요. 자, 우리 페이지 머리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 이 제목은 우리 보고서 머리글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봤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만 우리 판매 내역 조회다라고 해서 이 제목이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페이지 머리글로 이제 이동을 시키래요. 페이지 머리글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매 페이지마다 이제 판매 내역 조회다 이 제목이 계속해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페이지 머리글의 높이요. 자, 지금 얘가 페이지 머리글이 요만한데 이 높이를 이제 3cm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의 높이는 이제 0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보고서 머리글은 지금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요. 크지만 요거를 높이를 이제 0으로 나중에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판매 내역 조회다라고 해서 얘는 현재 우리 보고서 머리글에 있죠. 요거 이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좀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이용해서 이제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제목이 표시가 안 된다고요. 3페이지도 없고요. 4페이지도 없고 없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제목이 우리 보고서 머리글에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의 높이를 3cm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 그랬어요. 이 제목을 이제 페이지 머리글 이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니까 일단 높이부터 조정 좀 하자고요. 페이지 머리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높이가 있습니다. 자, 요 높이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숫자 3만 써주면 됩니다. 숫자 3만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가 알아서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자동으로 붙죠. 그러면서 이 페이지 머리글의 높이가 이렇게 이제 3cm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 내역 조회다 이 제목을 이제 페이지 머리글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제목이 위쪽에 있죠. 요거 좀 이제 아래쪽으로 옮기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곳 맨 앞에 이 눈금자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이 제목이요. 이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제목 살짝만 더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서 머리글에 있던 이 제목을 이렇게 이제 페이지 머리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의 높이를 0으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보고서 이제 머리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거 이제 높이 좀 바꾸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서 머리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머리글로 변경이 되죠. 그때 이제 높이는 0으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이곳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0cm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높이가 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10번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요.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첫 번째 페이지에 당연히 이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도 이 제목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 이 제목이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 제목은 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0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문제요. 11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 위쪽에다가 다음같이 이제 선 컨트롤이요. 선 컨트롤을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 바닥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구역을 얘기하는데 이 구역 위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선을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선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갔죠. 이 선에 대해서 이 선의 이제 이름은 라인, 선 이렇게 이제 해주고 너비는 이제 10cm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위쪽은 이제 0.6이고 왼쪽은 이제 5cm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 선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이 선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 바꾸자고요. 이름은 우리가 이제 기타라는 요 탭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첫 번째 요 항목이 이제 이름이요. 지금은 라인 19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인 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비하고 위치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너비하고 위치는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너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쪽이다. 그리고 왼쪽이다.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 너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cm로 하라 그랬으니까 10이라고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요. 위쪽은 이제 0.6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0.6이라고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왼쪽은 5cm로 하라 했으니까 5라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이 너비하고 위치가 이렇게 싹 다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위치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1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쇄 미리보기 한번 더 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보고서 꺼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따라잡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해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파일을 열어서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